한 주간 일어난 뉴스를 정리하는 OBC 주간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공사 기간을 2년가량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의원 간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내 아주대병원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캠퍼스 조성도 용역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냅니다. 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서 거리로 내몰리게 된 전세 피해가 경기 수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다음 달 1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인도와 태국을 방문합니다. 한 주간의 지역 이슈를 전해드리는 OBC 주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시스템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공사 기간이 2년가량 단축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삼성전자는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제3차 범정부 추진위원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산단 조성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반도체 산단은 오는 2026년 말 착공 예정으로 해외 국가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지 조성 사업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군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수정 의결한 것인데 본회의에선 군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수정 동의안이 올라와 표결에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의원 간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방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124명의 재석 의원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36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는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으로 제명을 바꾸고 군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수정 의결한 겁니다. 경기국제공항이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수원 지역 의원들이 군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 동의안이 상정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안에 포함된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고자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국제공항 정의의 단서 조항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혜영 의원이 제출한 수정 동의안은 재적 의원 128명 중 찬성 38표, 반대 82표, 기권 8표가 나오며 부결되면서 일단락됐지만 일각에선 지역 의원 간 갈등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도의회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군공항 이전을 꼭 달성하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의원들은 전국 최초이자 역사적 성과라면서도 지역 갈등을 촉발하는 세력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 쉽지 않은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OBC 더원방송 방수빈입니다. 경기 평택시의 반도체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브레인시티. 부지 조성은 거의 완료된 상태로 공정률은 62%를 보이고 있는데요. 평택시가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조성 계획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아주대병원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의 수건 사업인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조성 사업이 오랜 기다림 끝에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카이스트 캠퍼스 조성 계획 용역 착수와 함께 아주대 의료원과는 토지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와는 지난 2021년 11월, 아주대 의료원과는 지난해 3월 각각 체결한 실시협약과 이행협약의 후속 절차입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병원 유치는
현재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브레인시티 사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먼저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는 46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평택의 미래 가치를 반영해 반도체 연구센터를 포함한 스마트 커넥티드 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K 반도체의 연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카이스트와 삼성전자, 평택시가 협력하여 반도체 특구 국가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고, 아주대학교 평택병원도 어제 아주대의료원과 사업 시행자인 브레인시티 PFV가 종합의료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평택시는 2021년 4월 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를 통해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해 3월 관련 이행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아주대 평택병원은 교육기관과 연구소, 500병상 규모 병원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오는 2030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택시는 미래첨단 자족도시 모델인 브레인시티에 평택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이미지를 높일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및 아주대 평택병원이 성공적으로 건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시는 구체적 착공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사업에 착수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OBC 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다세대 주택 소유주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면서 거리로 내몰리게 된 전세 피해가 경기 수원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전세를 소개한 중개사무소는 문을 닫았고 집주인은 수시로 핸드폰을 바꿔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손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의 한 빌라입니다. 주로 신혼부부 등 7세대가 전세로 살고 있는 이 다세대 주택의 소유주는 서울 봉천동에 거주하는 40대 초반의 A씨. A씨가 지난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해당 빌라는 채권자인 하나은행에 의해 올해 2월 경매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7세대 전세보증금을 모두 합치면 6억 원 규모. 문제는 세입자들이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밀리면서 은행에서 3억 6천만 원을, 국가에서 국세와 지방세 체납분 등을 징수하고 나면 경매 낙찰 예정가로 돌아갈 돈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에게 전세를 소개한 중개사무소도 문을 닫은 상태. 거기는 지금 상황이 있어요. 대표자가. 그래서 아예 없어요. 저희 부동산이 그 상호에 대비해서 보험을 지금 그 대표자가 하고 있어요. 갑자기 신청을 하네요. 집주인은 수시로 전화번호를 바꿔 통화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구조에선 세입자만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됐네요. 올 2월 달에 국세가 얼마 밀려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방세가 얼마 있는지 모르잖아요. 또 은행 것들이 하니까 거의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해도 수가 없어요. 개수를 돌려주겠다는 얘기지. 법조계 의견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세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편이라면서 경매가 끝나야 하고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그때 가압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현행 제도상 전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세입자들은 피해자 대책보다 세금이 우선순위인 제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OBC 더원방송 손세준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인도와 태국을 방문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인도 아세안 신남방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강화 차원의 국외 횡보입니다. 김동연 지사 취임 후 두 번째입니다. 경기 화성시가 인구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본격적인 특례시 준비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화성시는 내 삶을 바꾸는 100만 희망 화성 선포식을 열고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준비위는 정명근 시장과 박봉현 전 화성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50인으로 꾸려졌습니다. 경기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내년 7월 3일까지 1년입니다.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 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수시간이 지나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 체포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온 남편에 대해선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